자, 땡땡님, 자, 74번 응시생이시고요. 자, 발표 준비되시는 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개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 촬영물의 개념과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대응 방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법 촬영물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그 대상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사진 등도 포함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촬영 및 유포한 자들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의 신고 추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유형은 사진 및 영상이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들 중 피해 사례 중 유포가 45.3%, 촬영이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그 인터넷상에서 퍼지는 만큼 복제와 유통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거의 영구적인 고통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또한 우려됩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미흡한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직접 그 불법 촬영물 영상을 수집하고 유통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신고 이후에도 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내가 미비하다는 실정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의 경우 삭제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그 불법 촬영물의 유통 환경상 확산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삭제 요청에서 시간이 경과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할 인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한 해 약 10만 개의 영상을 10명 정도 인원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촬영물 범죄에 대해서 처벌의 수위가 비교적 낮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아주 낮은 형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7년 징역 내지는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에 있어서 찍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영상들을 유포하고 다운받아서 보는 사람들, 즉 방관자 또한 가해자라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구제 절차가 미흡한 점을 죄송합니다. 현재 구제 절차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신고를 받는 창구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시 이러한 법적인 절차뿐만이 아니라 심리치료 및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바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 센터를 경찰에서 직접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다른 피해에 대해서도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 심리상담센터 창구 다각화를 위해서 지역 심리상담센터나 각급 학교 위센터에서도 해당 피해와 관련된 상담이 들어올 시 대신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각급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 지자체와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또 불법 촬영물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I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 탐지 선별 기술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AI의 경우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영상을 보다 빠르게 스크리닝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관련 책임자의 의무를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 제거에 드는 비용 등을 국가가 촬영자 및 유포자에게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포 플랫폼과 유포에 가담한 개인에게도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재의 처벌 수위가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현재의 낮은 형량을 높게 조정하도록 입법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 이런 불법 촬영물이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고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외에서는 소아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에 대해서 소지만으로도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입법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5분 40초 하셨고요. 네, 후속 질문 좀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네, 자, 여러 가지 적으신 것 중에 가장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또 이유를 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제 생각으로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 및 창구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는 개인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 또한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부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창구 다각화를 통해서 신고를 보다 적극적으로 접수받고 또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하는 심적 고통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고 편의성을 높이자. 예,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어떤 방안이 있겠어요? 지역의 죄송합니다. 지역에서 뭐 심리 상담을 하거나 또 고충 상담을 할 경우에 불법 촬영물에 대한 그 내용이 있다면 신고를 대신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리할 수 있도록 대리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신고 대리예요, 안내요? 과정을 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필요하다. 뭐 예. 좋습니다. 이거 뭐 대책본 여러 가지 적어 주셨는데요. 아까 뭐 지자체 연계 이런 말씀하셨는데 신고들이해서 지자체 예. 연계라는 게 뭐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심리 상담 등은 지자체에서도 많이 죄송합니다. 심리 상담 등은 지자체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창구를 통해서 불법 촬영물과 같은 그런 고충들이 상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로 중앙의 이런 중앙의 죄송합니다. 중앙의 불법 촬영물 억제 정책 내지는 구제 정책과 같이 가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좀 여기 제시절에 보면 피해자가 이제 불법 신고 촬영을 뭐 여러 가지 꺼려는 이유들이 좀 나와 있던데요. 뭐 본인 파악하실 때 피해자들이 이런 걸 좀 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큰 이유는 불법 촬영물로 퍼지는 영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겠죠, 당연히. 뭐 이를 위해서도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어떤 예. 게 좀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오프라인을 통해서 직접 경찰 관서에 방문하는 것이 좀 더 꺼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명 창구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명 창구를 만들자.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인력과 예산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거는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인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불법 촬영물에 대한 인식이 시민단체나 민간에서도 사실 높은 수준으로 죄송합니다. 시민단체와 함께 거버넌스를 운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의 전화나 각종 성고충, 성폭력 그런 지원 상담센터 등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무슨 말이죠? 좀 말이 어려워서 뭐 아, 이용한다는 게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고나 또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심리 치료 같은 것을 그런 민간 단체와 함께 해 나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하는 민간 단체들을 조금 지원해 드리자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이 뭔가 그 경찰에 바로 가는 것보다 어쩌면 피해자들에게 좀 더 접근성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원스톱 서비스 뭐 저걸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원스톱이라는 게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원스톱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어, 현재 그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그 자료 피해 현황에 대한 그러니까 영상을 수집하거나 또 그 인터넷 서비스 주체에게 그것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단체 등을 소개해 주는 것도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AI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뭐 AI 하면 뭐 장점도 있고 아까 뭐 장점을 잘 얘기하셨어요. 뭐 이렇게 뭐 알고리즘으로 하니까 뭐 빠르게 할 수 있다 뭐 장점이 있는데 또 그에 못지않은 단점도 있겠죠. 어떤 게 좀 단점이나 우려가 되시는지요? AI를 이용할 경우에 예, 저는 주로 빠르고 효과적이고 양적인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AI의 그 훈련 수준에 따라서 그 잘못 판별하거나 혹은 또 책임 주체가 그 책임 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한 그런 그 의문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한 AI를 이용한 탐지 기술로 영상 및 사진을 어, 그 불법 촬영물로 인지하였을 때, 파멸되었을 때 이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면서도 후에 서비스 주체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그것을 어, 정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방식으로의 설계가 있을 수도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기 아까 보시면 이제 그 포털 등의 삭제 의무를 이제 부과하는 것들도 이제 중요한 얘기들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뭐 이런 데서 삭제 의무를 부과했을 때 뭐 당연히 반발들 할 거예요. 포털이 뭐 자기네들 잘못도 아닌데 왜 우리가 책임지냐. 뭐 여기 보니까 외국에서 뭐 연대 책임까지도 진다 했는데 만약 그런 제도를 추진했을 때 반발을 할 텐데 뭐 그런 거는 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포털 의무, 포털이나 이런 사이트 운영자들에 관련 책임성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 맞습니다.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만큼 포털 서비스 그 제공 주체 또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어, 이것을 법이나 자, 제 질문은 뭐 그런 예, 거를 강제성을 부과하는 게 좀 예, 부작용이 없겠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음, 차라리 유인책에 가깝게 어, 그러한 건전한 웹 환경을 만드는데 앞서 나가는 예, 서비스 주체라는 점을 소비자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면 포털로서 더 유인 뭐, 구조가 생기는 것 뭐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예. 포철이 그렇게 경쟁 시장이 아니잖아요. 아, 예. 국내든 국외든 독점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경쟁 시장일 때나 그런 게 유인이 되지 뭐 지금은 그런 건 유인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아, 뭐 자율 글쎄 뭐 어떤 뭐 무조건 처벌하는 것도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예 그런 유인책은 뭐 그렇게 해서 유인책 같지는 않고 네. 뭐 적절한 그 합의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렇다면 정부와 네. 이런 일반 시민들과 그 포털이 좀 협의체를 만들어서 음흠. 시민단체와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런 점을 좀 조율점을 좀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자율 규제를 좀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율 규제, 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게 자율 규제가 될까요? 자율 규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 어,
아니 뭐 알아서 모든 예, 컨텐츠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컨텐츠들을 네, 포털이 다 현실적으로 다 모니터링할 수 없다는 것도 뭐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네, 이게 또 자칫하면 검열의 문제가 생길 수 예,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하게 사용, 뭐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강제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좀 나을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포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걸 모니터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한계도 당연히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네. 어, 그 포털 사용자들이 직접 포털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예, 생각해 볼 수 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그거라도 좀 예, 내부적으로 이용자들이 예, 포털에게 신고를 하면 그걸 좀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예, 유도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뭐 신고가 들어오면 좀 우선적으로 좀 블라인드 처리라도 좀 해서 예, 뭐 그거, 피해나 네. 확산들을 좀 막는 것들도 좀 자율적으로 좀 하시도록 유도를 좀 하자 그런 얘기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정리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맞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학원에서 감사하라고 시켰습니까? 아, 앞에 아닙니다. 오신 예. 분도 어이구, 거의 AI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AI. 아, 제가 좀 더, 그런 걸 가르쳐 주나 했고 궁금했어요, 그냥. 아, 네, 여기까지. 16분 했습니다. 소감은요? 소감은 제가 스터디를 그래도 꾸준히는 하고 있는데, 다른 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받으니까 상당히 긴장이 되는 것 같고, 답안을 좀 더 구조적으로 쓰는 편이 예, 당일 발표 날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뭐 이것도 좀 유니크한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답지는 솔직히 대충 쓰고 발표가 훨씬 좋죠, 보면. 발표가 되게 체계적으로 느껴지죠. 발표만 들으면 졸 무슨 이런 느낌? 잘 들어보시면 되게 그 좀 비우고 좀 이런 건 있는데 그것도 기본적인 거는 쓰셨고 많은 부분들을 이제 그 말로 채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도 사실 있어요. 예,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게 좀 있는 분들이 이제 좀 올라가면 이게 하다가 좀 올라가면 이렇게 가도 되기는 해요. 물론 좀 줄도 좀 채우시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현직자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저런 친구들이 좋아요. 뭐 많이 때려서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심플하게 하고 이제 많은 부분들을 채워내는데 이게 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생각보다 핵심을 잘 간추하고 또 워딩도 좀 잘 정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되게 쉽지 않아요. 그 워딩하고 막 쪼물딱도 거려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잘 안 가는데 본인은 뭐 왠지 모르겠으나 이런데 발표에 좀 익숙하세요. 그래서 그냥 대충 적어놓고 발표만 들으면 뭐 좀 짧고 내용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기왕이면 뭐 예를 들자면 저는 좀 이건 저도 좀 예전에 문서를 좀 만들어 본 사람이서 그런지 이건 농담인데요. 하나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제가 나도 이런 게 좀 이게 고정관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이해했죠? 지금 본인은 그냥 이렇게 쓰셨는데 이제 아니 그냥 이거는 이게 참고만 하세요. 보통 보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문서 사회적 기업 활성화반 이런 문서를 보면 되게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그러면 일 다음에 뭐 중간에 뭐 이상한 제목을 잡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모 요렇게 셔이트 네모 동그라미 다시 점 꼬표 이런 하이라키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문서 쓰시면 나중에 좀 윗분들한테 이게 찐빠 먹는 대표 중에 하나가 좀 급을 좀 맞춰라 이런 얘기를 들으실 텐데 동그라미 급이 있고요. 다시 급이 있고 동그라미 급은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중제목 느낌이고요. 이거는 약간 대제목 느낌이고요. 이거는 뭐 섹션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런 규정이 있지는 않은데 이게 관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느낌이 그다음에 요거가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제 개별 아이템이죠. 그러니까 개별 아이템. 그다음에 이거는 이 아이템에 대한 부연 설명 같은 부연이나 세부 설명이고 여기다가 꼽혀 있는 거는 이거에 대한 뭐 통계나 수치나 백업 자료 같은 느낌을 좀 써요. 백업 자료, 백업 데이터, 약간 통계 데이터 이런 걸 쓸 때부터 이렇게 써요. 이게 그 대한민국 공무원이 거의 100년 가까이 한 80년 동안 이렇게 해왔으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주는 어떤 고유의 그 체계, 그 영어로 이제 하이라키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체계 시스템. 뭐 원래 영어로는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거를. 근데 제 말은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 다 2급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요게가 이제 중간 제목급이죠. 이게 사실 중간 제목급이고
그죠? 아니면 요 중간에 좀 이게 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묶어요. 이게 이 안에서 다시 그룹핑이 필요하면 뭐 이런 식의 체계로 대충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어떤 문서를 보시든지 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말은 뭐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이거 같은 경우도 저는 기왕이면 이게 네모 여기는 이제 네모 색칠에다가 이렇게 다시로 뺐잖아요. 응? 이거를 그죠? 나 같으면 뭐 각이 좀 좋게 나오는 방법이 뭐 네모도 물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이거 어디 갔냐? 이것만 해도 동그라미 이렇게 하잖아요. 응? 응? 이렇게 해도 되게 뭔가 있어 보여요. 예컨대 이렇게만 해도 그다음에 지역 강화 이렇게 동그라미 하고요. 행가리 하고요. 여기다가 다시로 뺐으면 줄을 내렸으면 되게 좀 깔끔해 보여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게 현직처럼 잘 보여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문서라는 게 내가 보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배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많은 답지를 보셨으면 무의식계에 이걸까 흡수가 돼 있는 거고요. 이분은 그 흡수가 안 되고 약간 자유롭게 그냥 쓰신 거에 좀 가깝다고 봐요. 뭐 이런 체계 정도만 조금만 정리해도 되게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거는 원스톱 숍 다각화라는 건 좀 대제목이거든요. 그죠? 원래대로라면 이게 다시 동그라미급이고요. 요게 동그라미급이고 얘는 네모급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그럼 대형 방안은 뭐겠어요? 뭐 숫자 1, 2, 3으로 하거나 보통 로마자, 뭐 로마자들 많이 쓰죠. 이렇게 3 이런 식으로 해서 급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원스톱 서비스 강화를 뭐 이렇게 꺽쇠로 하고 얘를 동그라미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체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잡아놓으면 이게 중간 제목이 이렇게 묶는다는 게 시각적으로 딱 들어와요. 그 시각적으로 딱 들어오는 게 1초도 안 걸려요. 사람이 희한한 게. 그 현직들이 답지를 딱 보고 3초 만에 파악을 할 수 있는 건 이 하이라키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딱 보고 맞네. 이해하셨죠? 제가 아까 답지 깔아놓고 답지 분류하는 거 보잖아요. 즉 그게 먼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체계가 잡혀 있는 게 먼저 시각적으로 들어오고 되게 안정감 있게 쓴 것 같아요. 그럼 역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설계다 말이에요. 그래서 초안이라는 걸 좀 자꾸 좀 그룹핑을 하라. 저는 어렵게 말씀드리면 복잡하니 그룹핑이라도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그 형식은 뭐 어떤 형식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더 좀 있어 보이지 않았겠는가. 말씀드린 얘기 좀 행가리 좀 나누고 조금 더 칸을 좀 나눠서 조금 더 썼으면 줄 채우는 건 일도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본인 칭찬하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됐죠? 현직대로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걸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번에 잘하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로 많은 부분들을 이제 빈 내용들을 커버를 쳐줬어요.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 부분. 그래서 아까 이분과 예컨대 맨 앞에 쓰셨던 이분을 비교해 보면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되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간 어딘가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론적으로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셨죠? 중요하지 않다고. 있을 거 그냥 있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발표를 평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쓰는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이렇게 좀 잡혀 있으면 좋은데 이분은 이 체계를 입으로 한 거예요. 입으로. 이해하셨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쉬운 건 아니에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까도 보면 발표 테크닉은 되게 좋으셨어요. 뭐 이런 걸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좀 해보셨나요? 저 직장을 마이크 좀 들고. 직장을 좀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뭐가 좀 체계가 잡혀 있는 게 딱 들어보면 뭐 좀 해봤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이거 해보면 현직 출신들은 대본에 티 나요. 속일 수가 없어. 참고로 이번에 민경차 하실 때 시험 보셨는데 모 부처의 5급 사무관으로 4년 전에 행시도 보고 들어가셨는데 기술직렬이었는데 뭐 저는 뭐 그냥 줌으로 하니까 목소리만 들으니까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발표는 아니고 이제 뭐 쓰신 거 가지고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들으면 1분 이내로 알 수 있어요. 딱 보니까 7급 출은 아닌 것 같고 목소리를 들어보니 뭐 워딩이 다르거든요. 워딩 쓰는 게 달라요. 버큐러리가 다르다고. 본인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은 현직 티 안 내보려고 막 애를 썼으나 그게 안 된다고요. 딱 보면 그래서 어디 현직이신가요? 그랬더니 네. 어떻게 제가 안 해보려고 대학생 티를 내고 계속 아니 뭐 그건 아니고 뭐 사무관이신가 보래. 그랬더니 티가 나나요? 그럼요. 뭐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닌데 제 말은 다시 정리하면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을 발표로 채울 수 있는 뭐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열심히 아까 말씀 이렇게 좀 적어놓고 본인이 살을 붙여가면서 매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조금 본인이 뭐 해본 그런 게 좀 그게 있는 분들은 뭐 가능하다고 봐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해 답변을 꼭 꽉꽉 채워야만 성의 있고 좀 슬렁하게 채우면 좀 하고 그건 또 아니에요. 근데 너무 헐렁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학원형 답지라고 자꾸 말씀드려 죄송은 한데 일부 학원형 답지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좀 덜 채우는 것도 있지만 그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도 좀 덜 채운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은 컨텐츠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짚을 건 사실 다 짚고 들어갔어요. 뭐 참신한 아이디어는 없지만 그 짚을 건 그냥 다 짚었다고 딱딱딱 짚어서 그래서 깔끔하다는 측면에서는 발표에서 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발표라는 거를 좀 그런 의미를 좀 두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음에 질의응답은 제가 그냥 제가 그냥 애드립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질문지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질문지 깔아놓고 그냥 했는데요. 뭐 다 묻는 건 아니고 제가 제 가정은 이렇게 질문지가 있을 거다라고 가정하고 질문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를 주지는 않아요.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면접위원들이 뭔가 한그 A 시리즈예요. A 시리즈에다가 반으로 접은 거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넘겼다 이런 식으로 쓰게. 거기에 문제 요지와 질문 뭐 할지와 또 질문에 대충 어떤 답변이 요구가 된다는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둘짝둘짝 하면서 하는데 개인 발표는 문제가 그렇게 후속 질문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 발표할 때 이렇게 둘쩍둘쩍 안 하실 거예요. 딱 뭔가를 펼쳐놓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게 돼요. 그거를 상정한 거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골라 묻는 거니까 그냥 골라 묻는 거고요. 실제 개인 발표를 하시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기를 보시면 내가 쓴 내용을 또 물어보더라. 발표했는데 또 물어보네? 이런 얘기. 그래서 또 말씀드렸죠. 내가 말 잘못해서 또 물어보는 건가? 기회를 주시는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질문지대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그냥 발표 얘기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 체감도는 아니 뭐 발표인데 안 들으셨는지 그냥 발표 듣고 또 물으시더라고요. 안 들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발표는 발표대로 평가하고 질문은 질문대로 가고 이런 건 있어요. 물론 면접인이 보시고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쓴 내용을 갖고 찝어가지고 묻는 케이스나 후기를 보시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게 한 3년 전부터 그렇게 됐어요. 코로나 때부터. 그 전에는 한 반 정도는 그냥 기본 질문하고 반 정도는 면접이면 뭐 요거는 뭐냐, 요거는 뭐냐, 요거는 뭐냐 설명해봐라. 쓴 내용을 그런 식으로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반반 느낌인데 지금은 뭐 거의 9대1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질문 받고 기계적으로 그럴 거예요. 후기를 보셔서 최근 작년 후기라도 보시면 질문 순서까지도 거의 똑같은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게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예 프로토콜을 잡아버렸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죠? 발표 내용하면서 대책방안 있는 것들은 뭐 좋은 게 있으면 평가를 아마 했겠죠, 뭔가를. 그죠? 근데 뭐 그 내용보다는 후속 질문은 그냥 프로토콜대로 그냥 딱딱딱딱 있는 거 몇 개 묻고 그냥 비교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까지도 제가 개인 발표 이런 거 잘 안 드렸거든요. 뭐 질문 못 뻔하기는 하지만 근데 이렇게 프로토콜을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그래요. 뭐 그런 거 좀 염두에 좀 두시고요. 물론 질문들이 있으면 뭐 굳이 안 물어도 되는 건 안 물어도 되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연계시켜서. 뭐 그런 취지입니다. 자, 본인 뭐 한 것 중에 제일 답변이 어려웠던 게 뭘까요? 저 포털의 삭제 의무 부과 시 음, 부작용에 대한 그 대책을 음, 말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음. 어떻게 아까 이해가 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율규제라는 말이 요즘 본인 블라인드 처리하잖아요, 여러분들. 댓글 같은 데다가 뭐 악성 댓글 있으면 뭐 신고에 의해서 임시 조치합니다. 뭐 블라인드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걸 했어요. 그게 예전에 뭐 썰리 사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댓글 때문에 이제 뭐 연예인들 자살하고 그래서 되게 문제가 됐는데 포털에서는 뭐 포털 막 때리기를 하잖아요. 그 포털에서 뭐겠어? 아니 그걸 어떻게 다 모니터링하냐? 이게 수십만 건씩이 올라오는데 그리고 그걸 모니터링하는 것 자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거를 하고 안 하고 자체가 되게 예민한 문제단 말이에요.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있고 언론의 자유라는 것도 있는데 그죠? 일부 그러니까 그 판단 기준이 졸 애매한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가면 가짜 뉴스도 그래요. 이런 게 다 애매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색 영역이 있어요. 회색 영역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그레이 존이 있다고 모든 문제에는 불법 거부가 애매하다고 이해했죠? 쌍욕이 있어서 그 욕이긴 하지만 내용은 되게 공익적인 내용이야. 그럼 이게 쌍욕으로 봐야 될 거냐, 공익으로 봐야 될 거냐 이런 애매함이 있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다음에 불법 촬영물도 좀 깊이 들어가면 그죠? 이게 또 판단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불법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해했죠? 하지만 근데 불법이 아니고 동영에 찍었는데 그냥 이상한 거 말고요. 그냥 근데 그냥 어디 뭐 놀러 가서 뭐 웃으면서 뭐 술 한잔 먹는 사진을 그냥 카페에서 찍었다. 그것도 불법일 수 있어요. 왜? 개인한테는 왜 근데 그분이 다른 근데 이성을 사귀겠다고 칩시다. 그럼 그 자체가 노출하기 싫은 사생활이다 말이에요. 이 영역도 좀 애매한 거예요, 이제 점점. 이해했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딱 칼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표현은 그런 거예요. 법은 칼같이 딱 잘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요 한 끝발 차이로 넘어가면 불법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해서 법은 되게 방어적으로 가는 거예요. 방어적으로. 근데 세상을 법의 기준으로만 따지면 저는 무서운 세상이 돼요. 이해했잖아요? 아니면 그건 최소한이니까 모든 걸 규율할 수도 없고 그러면 불법으로 처벌받지 않으면 다 합법이다. 이건 아니다 말이에요. 불법이 아니면 합법이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거죠. 이해했어요? 불법이 아닌 거하고 합법하고는 좀 다른 말이죠. 그렇잖아요. 남자가 아니면 여자예요? 그게 아닌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흰색이 아니면 검은색이 아니잖아요. 중간에 총천연색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다양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가치인데 여튼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반발할 때 어떻게 대책하냐 이런 건 항상 나옵니다. 반발 대책. 이 경우는 뭐겠어요? 현실적인 부분이 어려운 것 같다. 따라서 기업들이 이 부분은 자율 규제를 해주는 게 당연히 중요할 것 같다. 그죠? 뭐 법적으로 이거는 불법이다 따지고 법적으로 따진다는 말은 뭐게요? 처벌을 한다는 거고, 근데 민사로 가면 손해배상 의무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형법이니까 당연히 피해를 받았으니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건전한 여론 형성의 장애나 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제 그거를 단도리 하기 시작하면 중국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 시, 진 이렇게 쓰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글이. 텐, 안 그럼 없어져요. 가끔 사람도 없어지죠.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실제로. 위챗까지 포함해서 채팅까지도 다 봐요. 거기는 위챗에서 채팅으로 얘기하는 내용까지 컨텐츠를 본다고. 서로 다 알잖아요. 그거를. 그런 나라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에는 비용이 항상 들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율적으로 신고를 하면 즉각적으로, 그죠? 그걸 다시 잠깐만 신고를 받았는데 얘네들이 아니 법적으로 저희들 문제가 되어야만 삭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가 그랬다고. 그랬다가 댓글이 워낙 극악하게 그러니까 썰리 사건이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는데 연예인 썰리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결국 뭐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국감 때 네이버 이혜진 이런 친구가 아니죠. 그분들 불려 나오셔갖고 뭐 국회의원들이 막 하니까 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래서 자율규제는 아니지. 타율에 의한 자율규제죠. 정확히 말하자면 그래서 신고를 하면 일단은 블라인드 조치를 얼마간 하겠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의의를 제기해라. 그러면 다시 공개를 해주겠다. 이런 룰을 만든 거예요. 이게 자율규제입니다. 그죠? 법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사실은. 그죠? 항상 그래서 강제 그때보다는 자율규제가 우선이에요. 그죠? 당연하게. 이렇게 네거티브한 거는. 네거티브한 부분은 자율규제. 자율규제 개념은 좀 이해가 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런 느낌? 뭐, 요거에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제가 강의 때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뭐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으니까 그걸 여기서 반복할 건 없겠고, 그런 취지가 있는 질문들. 그러니까 여기는 질문만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일단 마지막으로 아까 하셨던 것 중에 지자체 연계는 뭔 말이에요? 아까 이런 걸 이제 전문용어로 아무 말이라고 하죠?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마이크 걸고, 마이크 드시고. 지자체 연계는 뭐 어떠다는 얘기예요? 잠시만요. 아까 본인도 무슨 말인지 기억 안 나죠? 이런 거죠. 후기 끝나면 뭐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은 안 나요. 이제 이렇게 전형적인 케이스죠. 뭐예요? 그 지역 심리 상담센터나 그 위센터 같은 게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받는 신고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불법 촬영물 신고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서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관들을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이제 지자체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명확한 그 같은 얘기를 똑같이 아까도 하셨는데 예. 무슨 소리지? 말씀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아까 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 쉽게 이제 공무원 사투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통합하는 헤드쿼터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그런 거겠죠. 그죠? 헤드쿼터. 그래서 신고 들어오고 이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헤드쿼터가 좀 있어야 됐다. 사실 그거는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거는. 그래서 지자체나 특히 이제 민간기관이 좀 주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거의 원형이 아까 말씀드린 해바라기 센터였던 거예요. 지금은 좀 그게 많이 이상하게 좀 되기는 했습니다만 원료가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법률 지원부터 모든 거를 팩으로 좀 할 수 있게 하자 그런 뭐 그런 얘기예요. 됐죠?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뭐 여담삼아 예전에 제가 미드 보다가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 그 영드인데요. 그 뭐지? 그 영국에 이렇게 절벽 있잖아요. 그 회원에 이렇게 수직도로 했던 브로드처치. 아, 어? 브로드처치요? 예, 그렇죠. 그 미드가 있는데 그 미드 중에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데 뭐 영화는 그래요.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사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 아주 예민한 심리를 쫓아가는 그냥 보면 진짜 재미없는데 한번 빠지면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그러면 60이 넘으신 한 65세 영화로 보면 이 정도 되는 여성분이 성폭력을 당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젊은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 첫 장면이가 비 오는 날 그분이 이제 비를 맞고 이렇게 쫄래쫄래 경찰서 어두운 경찰서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제가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경찰들이 놀라는 거죠, 당연히. 뭐 왜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장면이 뭐냐 그러면 어디 안에 들어가서 여성 경찰이 오신 다음에 옷부터 벗는 거예요. 옷부터 증거물 거기부터 그냥 바로 증거를 하고 예 하나하나 하고 가만히 있어서 검찰이 옷을 다 벗기고 예 증거를 다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싹 다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상담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절차 설명해주고 해서 아마 그 프로토콜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절차에서 어떤 식으로 경찰에 우리는 그러면 해버리기 센터 가셔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는 그냥 거기서 병원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정확히 경찰은 아니었고 딱 해서 의료진이어서 딱 해서 옷부터 다 수거해가는 거예요. 싹 다 증거물로. 전부 다 싹 다. 그래갖고 그분이 뭐 이렇게 병원복 가운 같은 거 입고 나온 다음에 뭐 이렇게 진술하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프로토콜이 야 이게 현실 시스템 이런 거 좀 다르구나. 아주 체계적으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됐건 뭐 상담이 됐건 소스가 여러 군데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전화든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굴러가지 않고 이렇게 좀 어딘가로 좀 모여서 그죠? 그다음에 상담부터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무조건 처벌을 의무화하면 안 되는 게 이건 피해자의 동의와 이런 문제는 그죠? 피해자의 동의와 피해자가 이렇게 있어야지 그 가능하지 그냥 임의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건 당연히 안 될 일이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포함돼서 뭐 그런 뭐 생각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셨어요. 그것도 역시. 그다음에 여기 나왔지만 늘 인력 예산 부족 방안 나오면 뭐겠어요? 항상 효율적으로 쓰는 것과 또 뭐 확실하게 쓰는 것과 선택과 집중도 있고 또 민간, 지자체, 협력, 그래서 뭐 자원봉사 뭐 등등등. 그래서 이제 불법 촬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시민단체와 같이 좀 뭔가 이렇게 캠페인성으로 좀 하자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런 방법들 돈 안 들이고 뭐 인력 쓴다 이런 거 말고 그런 얘기 앞에서 제가 집중 단속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실제로도 막 필요하다면 그 집중 단속은 집중 단속으로만이 범인을 잡는 효과도 있지만 그게 자체가 광고 효과예요. 어마어마하게.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거기 때문에 범죄 억지력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일종의 뭐 중요한 홍보 수단이에요. 집중 단속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다는 자체가 홍보라고. 이해했죠? 단속의 실질도 있지만 그것이 누리는 홍보 효과도 되게 커요. 그래서 집중 단속한다고 예고하고 하잖아. 진짜 잡을 거면 예고할 리가 없잖아. 이해했어요? 예고하면 안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음주운전이잖아요. 음주운전 연말에 강화하기로 했는데 예고하고 하잖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 아마 고속 도로 운전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예고해 주잖아. 어디서 어디까지 100m 앞에 그거 있다. 뭐 여기는 또 구간별로 단속 구간이다 알려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만 이거 뭐겠어요.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아서 조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법이나 행정을 집행할 때 되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걸리면 죽여버리겠어라는 건 쉬운 방법이에요. 그죠? 이러이러하니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것 자체가 공익이잖아요. 서로 간에 조심조심 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것도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미리 예고하고 자율적으로 하면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당연하게. 자, 이 정도 좀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뭐 좀 특이한 케이스, 뭐 특이는 아니지만, 예, 그렇습니다.